전원주택 전세로 살아보고 결정하자.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실제로 겪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척한부동산 박기봉 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 아파트는 지겹고 전원주택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집을 턱턱 사기는 부담스럽고 전세로 먼저 살아보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똑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50대에서 60대 분들, 소장님 전세로 2년만 살아보고 괜찮으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런 물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전원주택 전세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정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신축 빌라 전세 사기 사건 많이 보셨죠? 보증금 수억 원 날리고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 비워줘야 하고, 이게 도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원주택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중개했던 사례는 아니고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 지방 외곽에 신축 전원주택이 한 채 있었는데 외관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전세 조건도 괜찮아 보여서 우리 고객님이 2억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이 자금 사정에 꼬이면서 결국 경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고객님은 보증금을 끝내 다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게 집주인 사정에 따라 내가 맡긴 돈이, 집주인이 빚이 많거나 사업이 잘못되면 세입자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2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은 대부분 2년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활이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몇 달만 살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골 내려가서 일주일, 조금 길게 한 달만 살아보시면 금방 느끼실 겁니다. 이야, 공기 맑고 참 좋다 하다가도 편의점, 병원, 마트가 멀면 불편하고, 여름에 벌레 많고 겨울에 춥고 눈 치우기 정말 고역이라는 걸 체감을 해보십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 계약으로 2년이 묶여져 있습니다. 안 맞는다고 나가자니 보증금이 걸려있고, 또 억지로 버티자니 고생이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시간과 돈, 체력 다 낭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세 매물의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주위 도심 아파트 전세는 매물이 많잖아요. 서로 비교도 가능하고 위치도 다양하고. 그런데 전원주택은 어떻습니까?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 좋은 집은 그냥 매매로도 나가고, 조금 더 애매하거나 안 팔리면은 급매로 내놓습니다. 또 급매로 내놓고 여기서도 진짜 안 팔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전세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퀄리티라든지 가성비 좋은 전세를 구하기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괜찮은 집은 절대로 전세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매매를 원하기 때문에. 전세로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집은 대부분 관리가 안 됐거나 또 집주인이 급해서 내놓은 집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의뢰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셋집은 외관은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주택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름 보일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일러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오는데 보통 그 도심지에 있는 주인분들은 바꿔줄 수 있지만은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잘 바꿔주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또 형편이 좋으신 분은 해줄 수 있는데 대부분 형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런데 그냥 그 임차인분께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울릉뚱땅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 세입자는 정말 난감합니다. 내 돈 주고 고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추위에 벌벌벌 떨어야 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는 생활에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뭡니까? 내 손으로 집을 가꾸고 밭도 가꾸고 조경도 하고 이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꽃도 심고 텃밭도 만들고 또 벽 오래됐으면 또 페인트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솔직히 전세 살면은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못을 하나 박더라도 또 에어컨 배관 하나를 빼더라도 주인분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생활의 절반을 즐기지 못하고 그저 남의 집을 빌려서 잠시 살아가는 그런 느낌만 남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도심 아파트는 그래도 세입자가 그 기간에 맞춰서 잘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전원주택은 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의외로 찾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 주인분들이 그 보증금을 계속 그 통장에 넣어놓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어디 뭐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데 뭐 유용을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께서는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진짜 내 돈이 집 빠질 때까지 묶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 3개월, 6개월 좀 오래 가면은 1년 동안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례에서는요.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결국 임시로 이제 원룸 월세방을 얻어 살면서 8개월이나 기다린 적도 있었던 분도 계시고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소장님 그때 왜 내가 전세를 선택했는지 참 지금도 후회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원주택의 전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갈 땐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빠져나올 때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주택 전세는 듣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사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면 되지 라는 통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씀처럼 첫 번째는 전세 자체의 위험성, 두 번째 전세 매물의 한계, 세 번째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이 세 가지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원생활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단기 월세나 체험형 임대를 먼저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지자체마다 농촌 민박이나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확실하다면은 그때 이제 매매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전세는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시골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원주택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2년, 5년, 1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는 생활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